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 모델링, 방법론, 왜 필요하고, 뭐 하는데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구조적 모델링, 정보공학 모델링, 그 다음에 객체적 모델링.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델링이긴 한데 많이 쓰이니까 정형화되어서 방법론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그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그 각자가 무엇하는 것인지도 어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구조적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설명하기 전에요. 그 전제를 꼭 알아야 돼요. 전제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구조적 방법, 어제 설명한 거를 약간 복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조적 방법론은요, 보세요. 컴퓨터로 개발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 소스, 그런 것들이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개발할 프로그램들이 처음에 뭐가 수행되고 뭐가 수행되고 뭐가 수행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 적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고객과 개발자와 컨설턴트가 또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천재와 같은 어떤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처리할 단계가 계속 길어지니까 그 갖다가 이제 그 단위 기능을 하는 함수로 다 함수를 떠내고, 그 함수는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단위 기능이죠. 더하기 하는 기능, 빼기 하는 기능, 유저 아이디를 입력받는 기능,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확인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죠. 단위 기능들.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거 갖다가 비즈니스 단위로 분할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개발할 프로그램을 예를 들까요? 만약에 인사관리를 개발한다고 치면 비즈니스 단위로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에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능이 있어야죠. 그죠? 인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 끝나고 나면 메뉴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야겠죠. 메뉴에서 만약에 이제 레포트 기능을 선택하면 레포트에 대한 서브 메뉴를 또 보여주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뭐죠? 이거는 비즈니스적인 기능 단위죠. 그래서 만약 사용자를 인증한다고 치면 거기는 뭐가 있죠? 아이디를 입력받아서 확인하는 함수,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확인하는 함수, 그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함수가 모여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비즈니스 단위를 구성하게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화면 모니터 보세요.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개발한 프로그램을 단위 모듈로, 요거는 비즈니스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듈은 하나의 함수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위 모듈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모듈은 아이디 확인하는 기능, 패스워드 확인하는 기능, 두 가지 함수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개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단위 모듈로 분할을 해요. 이 단위 모듈이 어떤 입력을 받고 어떤 출력을 내고 단위 모듈 내부에서는 어떤 단계로 처리하는지 그거를 정리하자 이거죠. 정리해서 쫙 하면 전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 아니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똥찬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게 지금은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옛날에 그냥 어세블러 기호를 짰던 시절에 이거 갖다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나서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거를 모델링 해보자라고 할 때, 그거 갖다가 비즈니스 모듈, 그러니까 단위 모듈이라고 하죠. 그걸로 분할을 하고, 분할을 해서 이 단위 모듈들이 어떤 걸 입력을 받고 어떤 걸 출력을 하고 이 안에서는 어떤 순서로 처리되고를 정의하게 해서 이걸 쭉 연결하면 우리가 개발할 프로그램의 전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주 쓸모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을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70년대 생각한 건데 지금 프로그램도 유용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사용자 인증 안 하나? DB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안 하나요? 메뉴 안 보여주나요? 그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모델링 또는 방법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적 방법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어떤 사람이 옛날 거잖아. 바보입니다, 바보. 옛날 거니까 더 중요한 거죠. 옛날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객체 지향 같은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든 거였어. 그죠? 그 사람들이 머리를 아파서 안 만든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 방법론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죠. 개발자도 뭘 개발할지 모르고 아직 인사관리라고만 듣고 왔고, 고객도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만났어. 이랬을 때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좋으냐면 비즈니스 단위를, 여기 단위 모듈이 써있죠. 단위를 식별을 해서 이것들이 무엇을 입력을 하고 무엇을 출력을 하는지를, 그리고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해서 이것들 하나씩 만들어 가고, 이것들 간의 연결을, 이것들을 쭉 만들어서 이것들 간의 연결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할 전체 프로그램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아이디어를 모르군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조적 방법론에서 그림 같은 거 그려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단위 모듈로 분할을 하고 분할된 단위 모듈들의 기능을 입력, 출력, 그 모듈에 대한 처리 절차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놓고 나면 전체 프로세스를 읽기 쉽고 관리가 편리하게 구성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라는 것을 70년대에 이미 입증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 구조적 방법론은요, 보시다시피 처리 절차,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7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80년대 널리 활용됐죠. 구조적 방법론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나와가지고 함수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라는 그러니까 기본 전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이만 도입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단위 모듈. 그죠? 단위 모듈은 중에 보면 업무상의 기본 단위 기능이죠.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구조적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은요, 원래 말씀드렸잖아요. 방법론이나 모델링은 배우기 쉽고 가장 최선의 기능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은 DD, DFD, 미니스펙 이 세 가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책들에 보면
ER 모델링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DD도 만들고 자료 흐름도도 만든다. 뭐 이거는 뭐 순서로 보면 맞는데요. 그 발전 단계를 보면 사실은 ER 모델링은 없이도 이렇게 DD, DFD, 미니스펙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던 게 맞죠. 최근에는 이제 당연히 ER 모델링을 해가지고 DB도 하니까 DB를 당연히 고려하는 게 저차장으로 맞으니까 이렇게 그림만 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쨌든 저는 지금 여러분께 구조적 방법론의 코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DD, DFD, 미니스펙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DFD는 자 보세요. DFD가 뭐냐면 데이터의 흐름을 그린 거다 뜻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데이터 플로우다 그래요. DFD는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동그라미가 이게 단위 모듈이거든요. 단위 모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단위 모듈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해하셨으니까 DFD를 그릴 때는요. 단위 모듈은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저장소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들은 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흐름이 데이터의 흐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보세요. DFD는 시스템을 모듈로 구분하죠. 모듈은 뭐죠?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DFD입니다. DFD라는 말을 이해하면 공부의 절반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럼 DFD를 만약에 그림 어떻게 좋을까? 이거 작성 가이드는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이제 고객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급여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급여 계산은요. 직원 DB에서 이제 뭐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오죠. 그래가지고 급여를 계산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계산되면 그걸 갖고서 이제 급여 명세서 모듈로 넘겨주는 거죠. 그럼 급여 명세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급여 명세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각 개인한테 메일로 보내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스템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단위 모듈은 비즈니스 단위 모듈이에요. 그건 급여 계산. 맞죠?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오죠? 직원 DB. DB는 이렇게 표현하죠? 갖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 급여 명세서로 자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자, 흐름은 급여 계산은 직원 DB에서 자료 갖고 오고 출력은 급여 명세서 인서로 넘겨주는 거죠. 단위 모듈은 급여 계산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는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직원 DB에서 급여 계산으로 거기서 급여 명세서 흘러간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대로 그리고 있죠? 여기서 이 급여 계산 모듈은 어떻게 해요? 자, 볼게요. 워크 타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일했냐. 그 다음에 직급이 뭐냐. 워크 레벨 있고, 그 다음에 급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샌다죠. 이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해요. 누가? 급여 계산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구조적 방법론은요, 우리가 개발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형할 것이냐. 그때 그 사람들이 낸 생각은 뭐냐면, 요 동그라미. 비즈니스 모듈. 동그라미와 입력, 출력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델링은 전체를 표현할 필요 없죠. 우리가 모델링을 한 이유는 이걸 프로그램 짜기 위해서고요. 그럼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모델링하면 되죠. 그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DFD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 텐데,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구조적 방법론이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로 모델링 한다는 것이었냐, 그 아이디어하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그 중에 DFD는 그러면 뭐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요런 흐름을 그리고 그 흐름을 주관하는 거는 요 모듈이다. 그리고 요 모듈이라는 개념은, 단위 모듈이라는 개념은, 단위 모듈과 모듈 같다고 보고요. 모듈이라는 개념은요, 비즈니스 단위예요. 비즈니스 단위. 그래서 이 모듈은 여기서처럼 급여 계산이라는 요 모듈은 요 네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요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개념 정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잘 하시고요. 요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나머지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